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지주택 실제 사례 분석, 동작구 지주택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의뢰를 하셨고, 그분의 허락을 구해서 민감한 정보, 사업 소재지, 지주택 명칭, 뭐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 한해서 이제 사업 가능성이나 사업성을 좀 따져봐 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영상 만들었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지주택의 장점은 홍보관 가면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보관에서 잘 얘기해주지 않지만 중요한 위험 요소들 위주로 위험 요소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관에서 들었던 장점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험성이라 비교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거는 요거를 듣고 계신 구독자님 또 의뢰해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어떤 몫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업 개요 그냥 홈페이지 해당 지주택 홈페이지에 따왔고요. 포인트는 두 개예요. 지역 지구 이 상향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으로. 자, 그리고 1500세대라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지역지구가 아직 미정이다. 미정이다라는 것은 아직 그 지구 단위 계획도 없고 도시 관리계획 그 기본 그 변경을 해야 될 절차조차도 아직 다 완료를 못했다. 그런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동안 바꾸겠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대부분 요거를 맞춰놓고 토지 작업이라 그래요. 우리 실무 하시는 분들은 토지 작업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노가다성 토지 작업도 있고 뭐 에쿼티 맞춘다 막 이런 표현도 하는데 에쿼티 맞추고 뭐 토지 작업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해놓고 이제 모집 신고를 하는데 요거는 좀 진짜 양심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이거 용도 지역 변경도 안 해놓고 모집 신고하는 거는 이건 진짜 사업 위험성이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일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천세대가 넘어가면 변수가 컨트롤이 안 돼요. 예? 변수가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예? 그래서 업무 대행사가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했던 것도 그랬죠. 자, 그래서 요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비시장 위험, 정책적인 어떤 요소들의 좌지우지되는 어떤 시장보다도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위험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도 아직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을 그 이상 못 올릴 수도 있어. 용적률을 만약에 못 올린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빠그러질 수도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하는 건 간단하냐? 전혀 아니죠. 자, 공시가격도 또 상승하는 추세예요. 요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면은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이제 국토기본법상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던가 무슨 계획으로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2종 또는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꾼다는데 요거는 제 영역은 아니지만 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건축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봐도 준주거로 바꾸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준주거는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되고요. 역세권에서 5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해당 사업지예요. 해당 사업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입하신 지주택 해당 사업지인데 500m 이내에는 들어옵니다. 역세권으로. 근데 간선도로가 아니라 이게 소로예요. 소로. 여기가 폭이 좁은 소로예요. 그러면은 아마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제 부과해서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요거 다 추가 분담금이에요.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 또 천 몇백 세대 쏟아지니까 이제 학교 용지 분담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미정이에요. 세모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앞이 이 준보전산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연 환경 영향 평가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소요되는 거예요. 응? 요거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근데 왜 계약을 하셨나? 뭐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겠죠.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그 사업 소재지 현재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랐어요. 10%.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만들어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의 의지는 강력해요.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 시장가격에 맞춰서 공시가격과 시가와 괴리를 줄이겠다. 90%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재산세 어떤 보유 부담 커지겠죠. 그런 거 다 그러면은 분양가도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실제 그 계약하실 때보다. 그러면 다 그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 이런 거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자, 시중 대출 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 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지주택 홈페이지 홍보 자료나 이런 거 보니까 중도금 대출 이제 받는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택은 1금융권 받기 힘들어요. 2금융권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2금융권 금리는 더 세죠. 근데 그 금리마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는 추세예요. 자, 물가 상승하죠. 그러면 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하죠. 임금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은 그 CPI라는 걸, 그 어떤 경제 지표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2% 내외로 전년 대비. 그걸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놔가지고 안 올리고 있지만은 지금 물가가 이미 많이 올랐죠. 우리 체감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물가는 뭐냐면 슈퍼 가서 뭐 음료수나 식료품, 우리 그 농수산물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배추가 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올리면 얼씨구나 하고 대출금리도 올라갑니다. 자,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비싸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라는 사이트 가셔서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올려드린 영상이랑 비교해가지고 금리가 진짜 올랐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싸요. 비싼데 그거는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출금리 상승 중입니다. 하락 중입니다 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자, 그리고 자,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좀 상승 추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 확 올랐죠. 이 농수산물이 오른다는 거는 이게 체감 물가가 이게 확 올라버린다는 거거든요. 체감 물가가. 자, 생활 물가 보세요. 한 자릿수로 확 올라버렸죠. 전년 동월 대비예요. 전년 동월비.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겠죠.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대출금리 올라가고 진짜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파트 있잖아요. 요 부분, 요 파트는 그 지주택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대로 뭐 하나 안 건드리고 요 부분만 따왔어요. 근데 뭐 1번 2번 인정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추가 분담금을 미반영해서 하는 말이죠. 요 세모. 자, 동호수가 유리하다. 이거 바꿔 말하면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바뀌고 사업계획 변경하면서도 바뀌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해요. 세모. 이게 좀 웃겼던데, 뭐 빠른 입주, 자, 빠르면 5, 6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지주택은 빠그러지던가 아예 안 되던가, 빨라야 5, 6년.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나요? 재건축 재개발 평균, 전국 평균 소요 기간, 한번 쳐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안 되죠. 거기에 비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사실은 X죠. 예, 빠르지 않아요 전혀. 자, 그리고 이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요거 6번. 요거는 아마 그 정부정책 시행령, 국토부 시행령 바뀌기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전매 제한 없이 사업 승인 후 양도 양수 가능. 동작구에서 한번 해보세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지역주택조합은 조심해야 될 때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조심해야 될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언제냐면 설립 인가 이후랑 사업계획 승인 이후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기 때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사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트리플 X입니다. 예, 전혀 근거 없는 말이죠. 정말 과장 광고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과장 광고가 아니라 거의 허위 광고인지 의도하지 못한 실수로 인한 과장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제 결론은 뻔합니다. 예, 제 결론은 손절이 뭐죠?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예. 저 같으면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쯤에서 손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위험성, 또 홍보관에서 들었던 그 지주택 사업의 고유의 특장점, 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요금제 하나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까다롭게 우리가 굴잖아요. 근데 억 단위, 1000만원 단위가 오고 가는 거는 그거에 한 10배, 20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일을 지금 사무실을 개업했다 말씀드렸죠. 제가 사무실 개업하지만 저는 차라리 꼼꼼하고 까다로운 분이 훨씬 마음 편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놓친 게 없나 하고 저도 2번, 3번 더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부 정책이 여러 번 바뀌고 법적으로 굉장히 구조화가 복잡해질 때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발품 팔아서라도 정확하게 여러모로 비교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의뢰하신 구독자님은 잘해주신 거예요. 왜냐, 이런 것조차 귀찮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진짜 위험한 거고, 차라리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교하고 까다롭게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고 스마트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